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계의 정승재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MBC PD수첩 표창장 위조가 아님을 증명했다입니다. MBC PD수첩의 방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많은 증언들을 이번 방송에 담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직접 발로 띄어서 팩트 체크를 한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었던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정도였겠죠. 조국 인사청문회 때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할지 안 할지 회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끕니다. 자정이 되면 청문회는 자동으로 끝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방치하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동이겠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정까지 시간을 계속 끕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아내가 기소된다면 사퇴하실 거냐? 많은 국민들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일로 대답하지 마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아내가 기소된다면 사퇴하겠느냐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질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낌이 좋지 않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될 때까지 검찰의 기소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난 한 20분 후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 검찰의 빨대들은 그날 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흘렸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로 기사를 올렸죠. 이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정까지 시간을 끄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봐야 입만 아프고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총선 자유한국당을 꼭 응징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 늘었네요. 검찰의 모양 빠지는 기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 자정 즈음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범행 일시도 기록돼 있는데요. 공소장이 한번 바뀝니다. 바뀐 공소장에는 공범이 없고 정경심 교수 혼자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던 그 정경심 교수의 PC에는 포토샵이 깔려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포토샵도 없이 아래 한글로 정경심 교수 혼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언급드린 한국일보 기사, 표창장을 줄 권한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창장 자체가 위조이다 라는 억지 주장이 또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로 위조했다라는 공소장 내용과는 다르게 표창장 발급에 권한이 없는 정경심 교수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그 자체가 위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소장의 내용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로 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죠. 현재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어야지만 기소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수첩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컴맹입니다. 포토샵을 다룰 줄도 모르고 컴퓨터를
거의 다룰 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은 정경심 교수는 아래 한글을 쓰지 않는다. MS 워드를 쓴다입니다. 자, 검찰은 일단 기소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가겠죠. 재판에서 검찰은 개망신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아래 한글로 혼자서 위조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국의 딸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증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거리로 나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인파가 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MBC가 달라졌다, 마봉춘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MBC PD 수첩이 KBS 추정 60분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 때문에 왜곡돼 있는 것들을 MBC의 PD 수첩이나 KBS의 추정 60분 같은 프로그램들이 발로 뛰는 취재로 늘 진실을 알려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MBC와 KBS PD수첩이 한 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와 MBC 너무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마봉춘이 돌아왔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KBS도 빨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위한 보도를 많이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MBC PD수첩을 통해서 정경심 표창장 위조 문제 낱낱이 다 밝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